자, 수비드 기초를 다룬 입문서 시리즈, 재료 특성부터 전반적인 조리까지 다룬 A to Z 시리즈, 각종 요리와 머신 리뷰까지 전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리 상식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자, 겉을 찢어 육즙을 가둔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 내려져 오고 있듯 수비드에도 이런 상식이 있을 겁니다. 이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시리즈는 이런 유의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 실험 좀 놀랍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네, 오늘 주인공 바로 버터예요. 베이킹의 필수 재료이자 풍미를 한층 올려주는 식재료입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커피에 넣어 먹는데 활용도가 매우 높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구울 때 마지막에 버터를 끼 얹어서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버터가 오히려 여러분의 스테이크를 망치고 있었다면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싶으실 겁니다. 푸드랩, 더 나은 요리를 위한 주방과학의 모든 것. 요리과학책이라면 모더니스트 퀴즈리 1등이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얘는 5만원 선에 960페이지라 이것만 사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주방상식, 과학적 요리와 실험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책이죠. 물론 수비드 대중화전 2015년도의 책이라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핵심은 다 있습니다. 약 20페이지가량 수비드에 관한 챕터에서는요, 매우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타임 3줄기와 마늘 한쪽을 다져 2개의 수비드 스테이크를 준비합니다. 한쪽은 향신료를 넣고 다른 한쪽은 버터 2숟갈을 추가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당연히 버터를 넣고 수비드 한쪽이 향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터의 풍미가 조리되는 시간 동안 스테이크를 감싸서 냄새 폭탄을 만들 거라 확신을 했었죠.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스테이크를 가장 향이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죠.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를 사러 코스트코를 향했어요. 부채살의 경우 원육이 가성비가 매우 좋지만 힘줄의 편차가 크면 식감 차이가 발생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실험할 땐요, 힘줄을 고를 수 있는 손질 부채살을 선호합니다. 힘줄이 두껍지도 않고 균일한 이놈으로 해줄게요. 오늘 할 건 실험이죠. 몬트리올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금 후추만 해줄게요. 가장 대중적인 로즈마리와 버터는 무염 버터로, 가공 버터가 아닌 100% 리얼 버터입니다. 자,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스테이크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금과 후추를 뿌려줍니다. 팬에 기름을 둘러 예열 후 스테이크를 굽는 거죠. 자, 원하는 심부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약불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거의 다 익었으면 스테이크를 꺼낸 후 버터를 넣어 녹여준 다음 타임이나 로즈마리, 마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약불에 3초 녹여주고 그 다음 스테이크를 넣어주세요. 이제 버터를 스테이크에 끼얹을 건데 이거를 베이스팅이라 하는 과정입니다. 버터의 향과 풍미를 스테이크에 입히는 과정이죠. 짧으면 30초, 길어봤자 2분 내외입니다. 자, 일단 기초부터 치고 넘어가 봅시다. 버터의 역할은 풍미를 더하는 거죠. 버터를 넣어 수비드를 하게 되면 향이 매우 잘 배일 거라 생각을 해요. 검증을 위해 가장 비슷한 두 고기를 선택을 했고 한쪽에만 버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물론 둘 다 소금 후추로 동일한 간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57도에 1시간 해줄게요. 자, 이게 앞으로 표준화될 버전이고요. 냄새는 후추향이 있는 딱 수비드 스테이크 그 냄새입니다. 오, 버터는 이렇게 둥둥 뜨네요. 자, 분명 봉투 안에 있을 때는 버터향이 가득했었는데 묽게 제거를 했더니 버터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봉투 안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잘 쳐줘봤자 15 정도예요. 매우 잘 익었죠? 자, 이런 3cm 이내의 두께는요, 1시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냥 스테이크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딱 그 맛이죠. 일단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버터 향을 느끼기 매우 힘듭니다. 물론 작정을 맡으면 느낄 수 있겠지만 넣은 버터의 양과 봉투에 맡았던 향을 생각하면 이게 그 스테이크가 맞나 싶어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버터의 낭비예요. 조리 후 이렇게 버터의 대부분이 녹아 버려집니다. 이런 베이스팅 과정도 버터를 다 쓰진 않지만 남은 버터를 찍어 먹을 수도 있고 활용 방안은 많습니다. 물론 저기 남아있는 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고기 잡내도 같이 있는데 이걸 뿌려 먹는다? 이건 아니죠. 두 번째는 바로 수비드입니다. 우리가 시어링을 할 때 기름 대환장 파티를 막으려 보통 스테이크에서는 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과정 하나를 거쳐요. 바로 물기 제거죠. 키친타올로 최대한의 수분을 날려보냈는데 여기서 표면에 남아있던 버터가 키친타올에 흡수가 됩니다.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해도 좋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허브 테스트예요. 이것도 기초적인 건데 스테이크에 가장 많이 넣어 먹는 로즈마리와 마늘을 넣어 수비드를 해볼 겁니다. 사실 저 마늘 수비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해봤자 60도에 할 건데 구운 마늘과는 매우 다른 향이 나기 때문이죠. 생 마늘과 구운 마늘 사이 어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건 다른 실험 때 해보기로 하고 오늘의 목적이 향에 맞추자고요. 자,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좀 이따 보시죠. 일단 로즈마리 마늘 향 확실히 납니다. 확실히 수비드가 향을 가둬주는 게 느껴져요. 아, 이건 차이가 명확히 느껴지네요. 굽지 않아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일단 일반 스테이크하고 전혀 다르다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버터가 알기 힘들었다면 이건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를 했음에도 향은 확실하네요. 허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핵심이 이거죠. 켄지의 말대로 진짜 버터가 마이너스 요인일까요? 저도 솔직히 버터 로즈마리를 꼭 넣거든요. 실험 방법이 이렇습니다. 두 팩에 똑같이 마늘, 로즈마리를 넣고 한 팩에는 버터를 추가하는 거죠. 허브 향이 부족해서 버터 향에 묻혀버릴 수가 있으니 마늘은요, 향이 강한 것들만 우선에 6개를 넣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얘네들도 57도에 1시간 해줄게요. 강렬하네요 이거. 일단 결과가 상당히 재밌는데 구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켄지의 말이 맞아요. 버터를 넣은 쪽이 허브의 향을 매우 많이 잡아먹고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를 했을 땐 허브의 향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구워보니 차이는 더 명확했어요. 버터를 넣지 않은 쪽 향이 100이라면 버터를 넣은 쪽은 10에서 20 정도라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무래도 화려한 버터 플러스 허브의 향이 고기를 감싸주니까 전 솔직히 버터를 넣은 쪽이 향이 좋을 거라 확신했어요. 물론 보기 좋게 예상은 빗나갔지만요. 자, 버터, 허브랑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버터를 넣고 수비드하는 방식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버터가 이렇게 낭비됐었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허브를 넣어 수비드하는 방식은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마늘 향도 강렬했었고 나름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추천할 겁니다. 제일 안 좋았었던 거는 버터와 허브를 같이 넣는 방식이었죠. 버터가 허브의 향기를 모두 흡수해버렸고 그 흡수한 버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심했습니다. 이 방식도 비효율적이어서 추천하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실험 어떠셨나요? 전 상당히 놀라웠고 결과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수비드 상식을 검증해 나가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시리즈는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